보세요. 488번에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극소값을 안 갖는다 그랬어요.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요 아이가 양수인 경우에 개형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대칭인 형태, 비대칭인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형태, 뭐 이렇게 생긴 형태, 그리고 2차 함수처럼 이제 생긴 형태. 이 아이들 중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앞에 2개겠죠. 즉 4차 함수가 극값을 3개를 가지면 반드시 극대값 하나를 포함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얘들이 뒤집힌 형태겠지, 그지? 뒤집힌 형태는 대칭인 아이는 이렇게, 비대칭인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아이들 중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아이는 역시나 극값을 3개를 가져야 되는 이런 형태겠죠. 즉,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의 k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2k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 꼴이 제로가 되는 부분이 3군데가 나오면, 즉 3군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극값을 3개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극소값 하나를 가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이제 극소값을 가지지 않도록 이제 그래 문제가. 그럼 이 아이가 뭐를 가지면 안 되겠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안 되겠지. 안 가지도록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일단 좌우변을 마이너스 12로 날립시다. 날리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되는지 볼까요? 인수분해 됩니까?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니고 너 다 다음 0이잖아, 그지? 1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될 거니까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x-1하고 x제곱 플러스 3x-k는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미 실근 하나를 가졌으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뭐를 안 가지면 되겠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안 가지면 되는 거지. 중근이나 근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 D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죠? 그럼 K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지. 두 번째는 여기서 중근을 가져버리면 되겠지.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든 뭐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더라도 얘하고 근이 겹쳐버리면 이제 근이 2개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근인 경우 x = 1을 여기서 근으로 가지는 경우는 1 대입하시면 k가 4여도 되는 거지, 그지? 이 두 가지 범위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답이 요 2개가 되겠죠. 조용하시면. 자, 그 다음에 495번. 저렇게 생긴 3차 함수. 근데 A가 양수래요.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겠지. 저 범위에서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스 13을 가졌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를 미분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꼴 제로 되는 부분을 찾으면 3A로 날리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x = 0하고 4에서 극값을 가지겠지, 그지? 이 아이 도함수를 그려보면 빠르게 0하고 4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 아이의 이제 원함수, 원래 함수의 x를 그려보면 여기서 극값을 가지겠지.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놨어요. 마 1부터 2까지 갑니다. 그러면 마 1부터 2까지면 2는
가운데가 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일은 한 이쯤 되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네. 나머지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최대값을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냐면 x가 0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일단 f0 값을 구해봅시다. f0 값이 얼마? b. 그게 최대값이니까 3 돼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나 마일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f2나 f 마일 중에 하나일 테니까 f2부터 구해봅시다. f2 값은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8a 마이너스 24인가요? 플러스 b니까 b 마이너스 16a가 되겠지. f 마일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더하기 b니까 b 마이너스 7a겠죠. 이게 지금 a가 양수니까 두 개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위에 게 더 작은 거 맞습니까? 이게 최소값이겠네, 그지? 이게 근데 b가 아까 3이었으니까 이게 최소값 얼마가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a 값이 1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아까 b 값이 얼마인데? b 3이었고 이거였으니까 더하기 하시면 4가 답이겠죠, 그죠? 대표 문제가 안 된다. 대표 문제가 안 된다. 봅니다. 일단 저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봅시다. 아래 거 볼록한 2차 함수 꼭지점 좌표가 0,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지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i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내접하는 한 변이 x축에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리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보던 도형이잖아, 그지? 중학교 3학년 때도 저 아이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지, 그지? 자, 당연히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니까 여기 길이가 같을 거고요. 자, 점좌표를 하나 넣읍시다. 내가 이 점 내에 이 점을 편성도 p라고 할까요? x 좌표를 t라고 하죠.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아이가 x축, 이제 수선을 꺼서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르고 그럼 이 아이는 t, 0이 되겠죠. 맞나요? 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t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고등부 오빠들아. 음수잖아, 이건 y좌표가 지금. 그러니까 4-t 제곱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두 개 곱하기를 하면 이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떤 t에 대한 3차 함수니까 내가 그걸 ft라고 합시다. 단, 저 사각형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t 값의 범위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t 좌표가 x축보다 원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고 요 점이 이 아이의 x절편이 2니까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t 값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다 했네. 요 범위에서 이 아이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을 합시다. 자, 그냥 요거는 정리를 해서 미분하면 8t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미분하시면 8 마이너스 6t 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0 되는 지점이 어디겠다? t 값이 제곱이 6분의 8, 3분의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요거 내가 도함수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가 나이니까 루트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걔를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 지금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지, 그지? 마이너스 8t 세, 2t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0부터 2까지면 0은 대충 이쯤 될 거고 2는 얘보다 한참 클 테니까 여기쯤 되겠죠. t 이퀄 2 여기는 t 이퀄 0. 그런데 이제 경계에 빵꾸가 필요 있으니까 빵꾸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루트 3분의 2일 때 가지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를 대입을 하시면 여기는 루트 3분의 4가 되고 4 빼기 루트 3, 요거 제곱하시면 3분의 4지, 그지?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냐? 3분의 8이니까 3루트 3분의 32? 9분의 32 루트 3 되겠죠? 엄청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사실 이거 해가지고 여기씩 뽑고 난 다음은 그냥 최대값 구하는 문제잖아. 그래.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마음껏 나와 쉽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전에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3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비례관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용하면 또 t 값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연습한 겸에. 자, 일단 삼각 함수처럼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칸을 8칸을 질러서 이 아이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3차 함수니까 여기를 지나가도록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하나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릴 거거든. 여기를 x축이 지나가도록 딱 그릴 거야. 자, 그러면 x축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이 아이가 x축하고 만나는 점 0 또 2 또 마이너스 맞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원점하고 이 만나는 지점하고 극대값을 가지는 이 지점 사이에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줬었어요. 여태 몇이라고 그러던가? 루트 3 다시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럼 여기 길이보다 루트 3분의 1만큼 작겠지, 그지?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t 값이 금방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루트 3분의 2인 거니까 여기 좌표가 대입한 f 루트 3분의 2 값이 당연히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자,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503번 봅시다. 거기 줄줄이 다 얘기를 해놓으셨네. 자, 이 아이를 일단 뭐 할 거냐면 겨냥도 말고 이제 앞에서 보면 평면도를 한번 봅시다. 평면도를 보면 미등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이만큼이 3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5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안에 내접하는 저 아이의 일단 반지름을 선생님이 미지수로 한번 나와볼게요. 당연히 여기 길이 같을 거고요. 요렇게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R일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요렇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이 있죠. 하고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 맞아요? 요 직각일 거고 요 직각일 거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 길이 밑값이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 길이 밑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게 몇 대 몇이다? 3대 15니까 1대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R이면 이만큼이 얼마겠다? 5R.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원기둥의 높이를 R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다? 15에서
5R 뺀 거니까 15 마이너스 5R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R을 이용해서 이 원기둥의 부피식을 내가 적어보면 어떻게 되니까 밑넓이가 얼마? 파이 R 제곱 그지? 맞나요? 원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15 마이너스 5R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부피니까 내가 VR이라고 적읍시다. R에 대한 어떤 부피식이니까. 5를 밖으로 묶어서 5파이 R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시면 V 프라임 R은 앞에 5파이는 놔두고 3R 제곱이니까 6R 마이너스 R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R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R이 얼마일 때 0이 됩니까? R이 얼마일 때 0 되냐면 여기 0 되려면 R 값이 얼마 또는 얼마여야 돼요? R로 묶으면 6 마이너스 3R 이렇게 되지 않아? 0하고 2겠죠, 그죠? R 값이 0하고 2일 때입니다. 근데 당연히 2는 아닐 거야, 그지? 0은 반지름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도함수를 또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도함수를 빠르게 그리는데 도함수가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0이 있고 이제 2일 겁니다. 그러면 그의 원함수 그래프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응.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언급을 잠깐 안 했는데 이 R값의 범위가 있죠. R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를 합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범위는 여기서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니까 빵긋 뚫고 빵긋 뚫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R이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다? 2일 때 최대값 가지는 거 맞아요? 그죠? 나는 V2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 V2 값은 4파이 그 다음 뒤쪽이 5죠, 그죠? 답이 20파이 이렇게 돼요. 저 똑같죠? 아까 풀었던 거랑. 대표 문제가 상등 문제예요. 정리하시면 그 다음 504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그러면 이게 뭐 밑면의 넓이 최대일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밑면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 미지수를 하나 나와봅시다.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번 나와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ABF를 딱 끄집어내시면 밑변 길이가 x고 대각선 길이가 12니까 여기 나와 있는 BF 길이를 우리가 이제 피타로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지. 얼마가 됩니까? 루트 뭐에서? 12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면 되겠네. 높이가 루트 12의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부피를 구해봅시다. Vx는 밑면 넓이가 x제곱, 높이가 루트 12의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밀어 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12의 제곱 x 4승 마이너스 x 6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래 놓고 여기서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시다.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은 다시 144에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되겠지. 나는 vx가 이제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쪽이 최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내가 편의상 다시 gt라고 놓고 이게 144에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니까 이 i의 최대값을 우선 계산을 합시다. 이 i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요거 미분하시면 288t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이게 0 되는 경우가 t가 0이든지 얼마인 경우입니까? 96?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지? 암송하니거든. 3을 넣으면 그지는 거. 아 그래요? t로 묶으면 오케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되겠지. 2차 방정식 이제 풀만큼 푸셨을 텐데, 안 그래요? 저기 고객님들 2차 방정식 이제 풀만큼 풀지 않았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으면 더 크게 넣어. 그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연히 t가 0일 때는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t가 96일 때겠지. t가 96일 때라는 얘기는 x제곱이 96일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x제곱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밑면 넓이죠 이게. 이게 답이겠네요 그냥. 이해됩니까? 정리하시고. 저렇게 생긴 아이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란 그러면 그 값을 가지는 지점 먼저 조사를 해보죠.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kx 마이너스 9k 제곱 이꼴 제로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3으로 나누고 이거 저번에 어떻게 됩니까? K하고 x 마이너스 3k하고 X 플러스 K. x 플러스 k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x 이꼴 3k하고 마이너스 k에서 그 값을 가지는데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 개 중에 큰 놈은 3k이고 작은 놈이 마이너스 k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도함수 그래프를 내가 저 원함수 그래프를 내가 빠르게 그리면 여기가 x가 얼마일 때가 되겠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k일 때겠지, 그지? 여기는 x가 3k일 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32니까 뭐에서 뭐를 빼자? f-k가 극대값이 될 거고 거기서 f3k가 극소가 될 거니까 이걸 잡아 뺀 값이 3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자, 빠르게 f-k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9k 세제곱 더하기 1 되나요? 그러면은 5k 세제곱 더하기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f3k는 앞에 우리 다 넣을 거. 27k 세제곱 마이너스 27k 세제곱 마이너스 27k 세제곱인가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7k 세제곱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잡아 빼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더하기 하시면 32k 세제곱이네. 그게 얼마나 그랬다고 아까? 32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k 값은 1이겠죠, 그죠? 봅시다. 뭐 어려웁니까? 맞아요. 보험수의 활용 자체가 보험수도 어렵지만 어려워요. 보자. 이 아이의 넓이니까 이 접선을 구하셔야 되겠네, 그지? 접선을 가만히 보니까 A, B랍니다. 그러면은 이 점 자체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A, B 대신에 x 좌표가 a일 때 y 좌표 보니까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되겠죠? 이 점이.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게 x가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지.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거는 요거 미분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2a 마이너스 4겠네. 따라서 이 접선 자체가 어떻게 되겠다? 기울기가 2a 마이너스 4고 x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를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죠.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절편이 필요하겠네.
일단 10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x절편부터 y절편부터 구해보죠. y절편은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4겠네. 그지? 여기 정좌표가 4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절편 구해, x 절편 구해야 되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어 봅시다.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주어진 식 자체가 0은 2a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하시면 아까 뭐 나왔더라?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 아까 0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이 식이었잖아. 그지? 요거겠지. 그러면 x 값이 얼마가 되겠다? 넘기시면 2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의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이 돼서 2분의 a 플러스 2가 x 절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뭐 쉽게 살아가는 거는 선생님처럼 안 하셔도 되고 여러 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x 절편, y 절편 못 구하는 거 아닐 거니까. 그러면 또 다 했지 벌써. 저기 넓이를 내가 SA라고 하면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2분의 A 플러스 2, 높이가 2-A, 2 플러스 A, 인수분해까지 바로 해서 이렇게 적읍시다. 맞나요? 그러면 4분의 1에 2-A랑 2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생겨나야 되겠죠. 같은 식이네. 맞습니까?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건 미분해가지고 극대 가지는 지점 찾아서 A 값 찾으시면 되는데 요번에는 바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나요? 미분 계속 하는 거 이제 지겹잖아 조금. 그래서 이 SA라는 아이가 이 A축과 만나는 A축과 어디서 만납니까?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만나고 2에서 만나는데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되는 거 맞아?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에서는 두 번 만나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려면 A 값의 범위는 문제에서 좋네. 0부터 2까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비례관계에서 이런 것도 한 적 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비율관계에서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생기면 요 축을 기준으로 요 만나는 지점하고 극값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그지? 근데 그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야, 그지? 그럼 여기 길이가 4니까 1 길이가 3분의 4, 맞아? 그러면은 2에서 3분의 4만큼 왼쪽으로 하는 점이니까 3분의 2겠죠. 여기가.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저 지점이 뭐가 되냐면 A인 지점이 되고 그게 A 값이 3분의 2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A가 3분의 2일 때 Y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A-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집어넣으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이 B 값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9분의 4 뺀 거니까 9분의 12,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아니구나. 9분의 10 되겠네, 그죠? 계산 이렇게 생겨요. 이해되있나요? 미분을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비율 관계는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내신 풀 때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빠르게 이제 극값 지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무기를 하나 더 챙기세요. 당연히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난 다음이에요. 미분도 못하면서 저거 하는 건 안 됩니다, 당연히.
대충 이 아이가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지는 눈에 들어옵니까? 어디는 몰라도 이렇게 생긴 생각해. 왜 이렇게 들리지? 저쪽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밑면은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밑면이 될 것이고 높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가 높이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길이가 주어진 부분이 여기잖아 지금. 여기를 선생님이 일단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딱 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면서 이걸 이렇게 쪼개면 이제 양쪽이 합동이 되는 건 혹시 보입니까? 합동이 돼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을 때가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3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삼각형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오케이, 루트 3분의 x. 다 했네요, 벌써.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가 지금 루트 3분의 x가 될 거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 길이는 당연히 여기가 x일 거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10-2x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당연히 10-2x가 되겠네. 맞습니까? 퀴즈.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x 먹고 그게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의 부피식을 내가 SA라고 하면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0-2x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곱하기 그때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길이가 아까 높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높이 구하는 게 인문에서 제일 어렵죠. 제일 쉬운데. 특수삼각형이니까 이제 조금 보이셔야 됩니다. 약분하시고 여기를 2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또 이렇게 도 약분이 되겠네. 엄마야, 식은 이때까지 나온 식들 중에서 제일 이쁜 식이네. 맞아요. 이것도 비율관계 있으면 금방 나오지. 어디서 만나요? 5에서 2번 만나지. 0에서 한 번 만나지. 0에서 한 번 만나고 5에서 2번 만나고 최고차이 계속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여기 생긴 양이 맞아요. 그럼 역시나 극대값에 대해서 몇 대 몇이겠다? 1대 2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그럼 여기 길이가 5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되겠죠, 그죠? A 값이 3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답은 5가 되겠죠, 그죠? 미분은 앞에서 계속해서 지겨우니까 선생님이 자꾸 비율관계도 익숙해지라고 한 몇 개 풀어봅니다. 6차 나오네. 응? 6차. 저거를 합성을 하면 6차죠. 근데 6차로 안 풀 거니까 6차는 의미가 없어.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풀어본 적이 있어요. 합성함수를 배우기 이미 이전에 2차 함수 배우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적으면 대박 날걸? fx라는 아이가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이 아이의 최대 최소값 구하세요 했던 거 2차 함수 때 본 적 있죠? 이 얘기로 치면 이거 4차 함수잖아. 네.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프 두 개를. 그래프 두 개 그려서 치환. 그렇죠. 치환해서 그래프 하나 그려서 최대 최소값 찾아서 구간 찾고 그 치환한 아이를 구간에 가져가 가지고 이제 다시 최대 최소값 찾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게 2차, 3차가 섞여 있는 것 뿐이지 얘는 2차 섞어 놓은 거고 얘는 2차, 3차 섞어 놓은 거고. 오케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줄게 내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거잖아. 이거를 t라고 지원을 해줄게. 그러면 t라는 아이는 뭐가 된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일단 되는 거죠. 맞나요? 이 아이 최대 최소값을 먼저 찾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완전 저우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니까 이 아이는 최소값만 가지겠지. x에 대한 범위가 지금 없어요. 그죠?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f 합성 gx 자리에 t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f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범위는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풀면 이제 똑같은 게 되겠지. 그래서 이 아이를 미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이니까 t가 얼마하고 얼마일 때 그 값을 가지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맞나요? 요 도함수를 그려보면 위로 올라간데 이게 1하고 1인 거고, 그 아이의 이제 원함수 그래프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마일이고 얘가 1입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1부터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그래프는 요만큼만 있는 거야.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가지겠다?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1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 이렇게 돼요. 다 했던 거 같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밑밥을 깔아놓은 문제. 한번 봅시다. 집중. 역시나 이거를 일단 개념대로 보는 게 아니고 평면대로 좀 봅시다. 평면대로.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아마도 저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구의 중심인 거고, 당연히 이렇게 기대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의 이제 밑면의 반지름이 될 거고, 높이가 h가 되겠네요, 그죠?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를 언급을 안 해놨어요? 뭐를 언급을 안 해놨습니까? 밑면에 지금 저 뭡니까? 그렇죠. 구의 반지름이 언급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그렇지? 구의 반지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의 반지름을 내가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뭐 A 이렇게 할까요? 야지야 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일단 9의 반지름이니까 A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와 R과 H 간에 이제 관계가 일단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A 제곱은 R 제곱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내가 R 값을 기준으로 조금 보고 싶으니까 H는으로 일단 모양을 만듭시다. 그러면 H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구의 이제 뭐 저기 뭡니까? 이 아이의 부피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VR이 되겠지. VR은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 높이는 뭐 대신에 요거 대신에 들어갈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맞나요? 이 아이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하는 건데 a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라서 상수일 거예요.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까 루트가 있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더라? r 제곱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a제곱 r 4승 마이너스 r 6승 이렇게 되는 거고, r 제곱을 내가 편의상 t로 다시 바꾸면 파이의 루트 a제곱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니까 요 안쪽이 최대가 되면 될 거고, 저 안쪽에 있는 식을 다시 내가 gt라고 하면
a제곱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이 아이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그게 언제인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g 프라임 t 보시면 2a제곱 t 마이너스 3t 제곱일 거고 이게 0 되는 경우가 t가 0일 때 하고 얼마일 때입니까? 3분의 2a 제곱 맞나요? 이거 t로 묶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0은 아니겠지 그지? 따라서 t가 3분의 2a 제곱일 때 이게 3분의 2a 제곱일 때 r 제곱이 그러면 r 제곱이 3분의 2a 제곱이라는 얘기는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1a 제곱일 때겠죠. h 제곱이 맞습니까? 그래서 비율 관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r이란 i가 얼마일 때 r이 어디 갔냐? r이 r 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다 루트 씌운 거겠지. r이 루트 3분의 루트 2a 루트 3분의 루트 2a일 때 h는 그때 이제 요 값을 여기다 탁 집어넣었을 때 h 값이 어떻게 나왔다? 3분의 1a 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면 h는 어떻게 된다? 루트 3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 루트 3분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분모끼리 약분하고 분자끼리 약분하면 답이 뭐가 되겠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좀 해보세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네요. 자, f' 제로 값이 0이고 f' 2 값이 16이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0보다 작은 열린 구간에서 0부터 k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0부터 k까지 f' x 값이 0보다 작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인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0이랍니다. 그지? 4차 함수인데 x좌표가 0인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2인 부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6이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열린 구간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은 구간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0보다 살짝 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래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몇 개 그릴 텐데 잘 봐. 자, 좌우 대칭되는 아이들 다 그렸어요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아이들은 저 천지 삐까리 되지, 그지? 0에서. 근데 요 아이를 만족할 수 있는 아이를 일단 봅시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그리고 0보다 살짝 큰 부분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래요. 그러면 여기 생긴 아이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대충 여기를 0 정도로 찍었다 칩시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맞나요? 그 다음에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 0이 돼야 되잖아 지금. 지금 보면 그렇지. 그러면 0을 여기 찍으면 안 되고 0을 적당히 이런 부분을 찍어야 되겠네. 근데 여기다가 0을 찍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음수가 되는 게 맞지만 0보다 살짝 큰 어떤 부분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죠. 이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가 0이면 0보다 살짝 큰 부분은 양수가 되잖아. 그렇다고 0을 여기다가 찍으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지금. 안 되겠네 그지?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다가 0을 갖다 찍으면 맞는데 0보다 살짝 큰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내려갔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지. 다시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서
0보다 살짝 큰 부분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는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0보다 살짝 크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나 조건이 맞는 게 되는 거죠. 조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그걸 만족을 하겠다? 세 번째. 세 번째 거 맞습니까? 1, 2, 3, 4, 5, 6, 7 할 때 이렇게 생긴 형태겠죠. 이 아이는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부분이 없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아 그래.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일단 좀 그림 그렇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면서 y좌표가 0인 부분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6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러면은 요 아이 도함수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려봅시다. 이 아이 도함수 그래프는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도함수 그래프는 모르긴 몰라도 3차함수 그래프가 될 건데 3차함수 그래프가 될 건데 요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야지 음수고 양수여야 내려오고 0이었다가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가 0 되는 거고 f' 이 값이 16이라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 2라는 값이 있을 때 이 도함수 이게 도함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함수 값이 16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말은 원함수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6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 K 그리고 이제 이 그 K는 모르긴 몰라도 어디보다는 여기 지금 여기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A라고 합시다. K가 이쪽 오면 될까요? A보다 큰 부분에 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아니고 뭐가 생긴다? 양수인 부분이 생기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이 생겨요, 그죠? 따라서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K는 모르긴 몰라도 A보다는 이제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기억 F'X가 0이 되는 부분은 열린 구간 0하고 2 사이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F'X가 0이 되는 부분은 어디? A에서 하나 존재하는 거 맞아요? 한 개의 실물을 갖는다. 맞겠지, 그지? 맞습니까? fx는 그때 값을 갖습니까? 안 갖죠, 그죠?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 다음에 f0 이꼴 0이면 그럼 f0가 0라는 얘기는 여기가 0인 거니까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여기 x축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0이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이 A인 지점에서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더더군다나 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죠? 한 군데가 0이 되는 지점은 알지만 여기 값을 모르니까 여기를 내가 T라고 해봅시다. T.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요 함수 그래프, 요 2차 함수 그래프, 다시 도함수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어디서 한번 0에서 두 번 만나고 맞나요? A에서 한 번 만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을 했기 때문에 요 미분을 하시면 최고 차이의 수가 뭐가 될까요?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최고 차이의 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하시면 fx는 원래 어떻게 생긴 아이가 되겠다? 요렇게 생긴 아이를 미분하겠죠. 요건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겠다? 4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3차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f'x는 모르긴 몰라도 일단 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일단 될 것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fx를 우리가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 0에서 한번 만나고 0에서 만나고 t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0에서 만나고 t에서 만나는데 0에서 미분을 했더니 x 제곱을 인수로 가지려면 이 아이는 반드시
x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미분 하나가 x 제곱을 인수로 가집니다. 그리고 t에서 만나는 i니까 이렇게 생긴 i여야 얘를 미분해야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돼요. 고배 미분법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면 최소 이제 인수가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t와 a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가 딱 나와요. 저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한번 볼까? f'x는 어떻게 되겠다? 하고 안 하시면 3x 제곱 x t. 그 다음에 안 하고 하시면 x 제곱 되는 거 맞아? 요것도 전에 선생님이 이미 적어준 게 있어요. 필기에.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4를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이 A인 지점이 뭐가 되냐면 4분의 3t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연점을 기준으로 4분의 3t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게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1 이렇게 됩니다. 전에 비율식에서 이거 적어준 거 기억납니까? 노트 한번 펴볼까요? 비율관계 했던 부분 딱 펴보시면 보입니까? 이미 필기를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알면 내가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식을 막 계산해가지고 A와 T 사이의 관계식을 안 뽑아도 됐던 거란 말이지. 여기 값을 알면 3대 1인 걸 아니까 저기까지 알 수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식에서 여기가 뭐 4분의 3t가 되는 지점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지 어디가 지금 최소값이냐면 여기가 최소값인 거지, 그지? 맞아. 근데 저 t값을 알아야 저기 최소값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미 알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F'E가 16인 걸 이용하면 저기서 A값이나 T값을 뽑을 수가 있겠지, 그지? 맞아요? F'E 값을 계산해 봅시다. F'E 값을 여기다가 어디냐?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4에 2-4분의 3t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얼마냐면 이게 16이래.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얘가 1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4분의 3t가 1이란 얘기는 넘기시면 4분의 3t가 1이란 얘기니까 t값이 3분의 4란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t값이 3분의 4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3분의 4를 곱하면 1인 지점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시면 되겠다? F1이 최소인 지점이잖아, 지금. 맞아요. F1 값 계산해 봅시다. F1 값 어떻게 됩니까? F1 값은 1-t 맞아요. 근데 t가 아까 얼마나 그랬다고? 3분의 4라고 그랬잖아.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지?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모르는 30번 문제죠. 수능 기출이니까 이게 아마도 뭐 한 28번이나 이 정도는 되겠죠. 28번이나 19번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정리 한번 잘 해보세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37번도 어려워요. 응? 37번도 이렇게 어려운데. 37번? 무슨 37번? 아니 이거 밑에 거? 모르겠네요, 그거는. 시급한. 지난 시간에 필기를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죠. 이제 도함수 미분을 이제 방정식에다가 활용하는 경우하고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방정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뭐를 찾는 실근의 개수 혹은 실근의 종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고 했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 저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말 그대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시기?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크기만 하면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되겠다. 저 아이들의 존재하는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것만 0보다 크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0보다 크겠다. 혹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이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저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내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그랬을 때 hx가 이 아이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같고 집중 이 아이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hx를 뭘 찾아서 대값을 찾아서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당연히 나머지 함수값들은 다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맞나요?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까지가 지난 시간 필기였어. 오케이? 그거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나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종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오늘은 부등식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은 어디 가서 보라고? 유튜브 가서 일단 한번 보시라고 필기해놓고 뺏기시고 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 문제들을 설명 쫙 다 해줄 테니까 그것만 들을 잡아봅시다. 그래서 부등식, 방정식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부등식을 봅시다. 자, 쌤 펴보십니다. 쌤. 쌤의 669번까지 했나? 672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부등식 연결되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등식의 도함수는 어떻게 활용한다고 그랬냐면 이 아이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크겠지. 단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아이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fx라고 하면 fx는 f'x를 바로 적읍시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아이가 0 되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 x 이퀄 0하고 4인 거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아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찾는 거는 딱 두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가 뭐 구한다 그러더라? 그거를 우리가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간의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 fa랑 fp 값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찾는다? 저 구간 안에 속하는 극값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극대 극소를 다 찾아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냥 f'x가 0인 부분들 그냥 다 찾아오시면 돼요. 극값 아니어도 돼. 사실은 f'x가 저 구간 안에서 0 되는 지점의 함수값들을 다 뽑아오시는 겁니다. 다 뽑아와서 얘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해서 제일 큰 값이 뭐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 아이 내가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면 구간에 해당하는 양 끝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F1값하고 F3값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거니와 해당도 안 되고.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 1번을 안 하는 거니까 그 값만 찾아오시면 돼. 이꼴 제로 되는 부분을 찾아오시는데 0하고 4 중에서 구간에 안 들어오는 아이가 있죠. 잠깐만, 이거 뭐야? 둘 다 안 들어와?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아이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이 아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0하고 4니까 이게 좀 독특한 꼴이야. 여기 이제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니까 잘 봐. 이렇게 생긴 아이고 이 아이 그래프를 가져오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되겠지. 4고 이거 0이에요. 근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죠. 맞나요?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딱 쓰냐면 여기 빵꾸 뚫어서 요만큼만 딱 쓰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최소값은 지금 없는 상태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빵꾸 뚫린 걸 생각을 안 하면 어디서 최소가 보통 발생을 해요? 이 그래프는 지금 빵꾸 뚫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 3일 때 최소값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색칠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F3 값을 일단 구하시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K니까 K-27이 원래는 최소값이야. 색칠된 범위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값은 존재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0이 X축, Y축이었나? Y 골자니까 X축이겠죠. 여기까지는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빵꾸가 뚫려 있는 거니까 0 되는 부분이, 이 빵꾸 뚫린 부분이 Y 좌표값이 0인 X축하고 만나는 부분까지는 허용이 돼요. 요 왼쪽은 분명히 양수가 될 거니까. 3일 때 함수값은 0이지만 3일 때 함수값이 존재 안 하니까 그 왼쪽 값은 당연히 양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27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조 공식이 항상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나요? 요거는 조금 별개의 형태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정리하시고 675번, 79번 한꺼번에 봅시다. 675번 먼저 보죠. 역시나 비슷해요.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 이 부등식을 내가 지금부터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아이는 뭐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왼쪽에 있는 함수에 뭐가 0보다 크기만 같기만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최소값이겠죠. 이 아이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값을 찾아봅시다. 저번에서 제가 요 함수를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 꼴째로 되는 부분을 찾으면 6으로 날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x 이퀄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 값을 가지고 형태가 될 거예요. 구간을 벗어나는 나이가 없죠? 둘 다 들어옵니다. 그지?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먼저 경계값 먼저 찾아봅시다. 경계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 마이너스 1 값을 찾아야 될 거예요. F 마이너스 1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삼 더하기 6 마이너스 K니까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값에 해당하는 아이들 찾아봅시다. F 1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K 마이너스 5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분의 1 값 찾아봅시다. F 마이너스 2분의 1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값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3인가요? 마이너스 K니까 이건 이거는 마이너스 K하고 얼마쯤 됩니까? 4분의 5니까 4분의 7쯤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이 세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딥니까? 마케는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뒤쪽에 붙은 아이가 제일 작으면 되겠지. 저 주문데. 여기가 최소겠죠,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최소인데 그 최소값이 뭐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k 값이 뭐보다 마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최대값은 마 5가 되겠죠. k의 최대값은.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른쪽부터 같이 하고 표기를 합시다. 자, 679번 이번에는 저기는 아까 범위가 제한이 돼 있었고 여기는 범위가 실수 전체네요, 그죠? 실수 전체에서 이 아이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당연히 경계값, 극값 중에서 요 아이의 뭐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소값 찾으면 되겠네. 경계가 없으니까 경계값은 찾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극값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내가 얘를 fx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꼴 제로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x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 0인 거니까 k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k일 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밖에 극값을 안 가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이 없는 거니까 저희가 뭐가 돼줘야 되냐면 당연히 극소에서 최소가 돼줘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f-k 값을 구해보면 k 4제곱 집어넣으시면 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k 4제곱이죠. 플러스 3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냐면 3보다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시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3이니까 마 3으로 날리시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맞나요? 맞나요? 인수분해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항상 양수죠. 여기가 항상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맞아요?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1하고 마1 사이가 되겠죠, 그죠? 정수 몇 개? 3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제분들. 부정적으로 필기까지 끝나면 빠르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fx의 y 좌표값이 gx의 y 좌표값보다 비교를 했을 때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맞나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 식을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저기서 요거 잡아 빼는 거니까 x 4승 그 다음에 뿅 빠지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인가요? 이게 실수 구간에 대해 실수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경계가 없죠. 구간이 없으니까 경계값 빼고 뭐만 찾자? 뭐만 찾자? 극값만 찾읍시다, 그지? f'x는 4x 세제곱 12x 마이너스 8 이꼴 절로 되는 부분 찾죠. 4로 날리시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돼요, 인간거나 짬 하루 이틀 드십니까? 아이고 참 저기요 총각 그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x를 저렇게 적지 x 플러스 1하고 여기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x 플러스 1이 제곱으로 나오네, 그지? 그럼 원래는 여기서 그 값을 안 가져요. 원래는 그 값을 안 가집니다. 왜? 이 아이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만났는데 마이너스 1에서 두 번 만나기 때문에 3차함수 그래프가 아니죠. 4차를 그려놓고 앉았니? 두 번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가 되고, 이 아이 도함수 원함수 그래프 딱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가 돼요. 누가? hx 그래프가. 그럼 최소가 어디서 생기겠다? 2일 때 최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y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 거야. h 2값을 구합시다. h 2값. h 20 넣으시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23가요. 그치?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그 최소값만 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24보다 크다가 되겠죠. 답이 5번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아주 간혹 한 번씩 나와요. 뭐냐면 모든 실수 x, 여기까지는 필긴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i와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래프예요.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이 아이는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만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겨도 돼요. 같은 x 값을 비교했을 때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아이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니까 이 두 개는 지금 다르죠? 달라도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런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면 gx1, gx2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는 이 아이의 최대값이 이 아이의 최소값보다 작은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요. 얘는 뭐라고? gx의 최소값하고 누구? fx의 다시 반대죠. 이게 최대 값하고 이 아이의 최소값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항상 큰 형태, 즉 그림으로 치자면 gx의 최대값이 여기라면 fx는 항상 이 아이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돼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형태가 됩니다. 차이가 이해가 됩니까 혹시? 빠르게 적을 테니까 자, 집중해서 잘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배운 거는 미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지? 도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아이를 이제 거꾸로 할 겁니다. 거꾸로 역연산 곱하기 더하기를 배웠으면 나누기 빼기를 배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 해당하는 아이가 뭐다? 이렇게 보시면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쉽게 얘기해서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3x 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치자. 무슨 기호? 그냥 귀여워. 그냥 이렇게 이쁜 귀여워. 이쁜 귀여워. 적혀있길래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연습해 보려고? 미안합니다. 자, 편집점 여기. 저렇게
생긴 i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저 i는 무엇을 미분한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i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이 i를 부정적분하세요. 이런 뜻인 거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3x 제곱 무엇을 미분하면 3x 제곱일까?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좀 우리가 fx를 미분해서 나온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EI를 적분해서 나오는 함수도 있겠지.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라지 fx라고 부르는데 EI를 fx의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x 제곱의 원시 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고 3x 제곱의 부정적분을 하세요라고 해도 되고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기호로 미분은 기호가 이런 게 있었잖아. fx를 미분하세요 하면 이런 것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있었고 당연히 dx분의 dy도 있었지. 미분 기호 표기법. 적분도 표기법이 있겠지. 적분은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3x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인테그랄입니다. 무슨 밑에 기호 뭐예요? 인테그랄이고 이거는 인테그랄. S자를 길게 늘어 쓴 겁니다. S자. 저기 S자. S자. S. 저거 인테그럴 저 왼쪽에 있는 저 조그마한 거 뭐예요? 이거 화살표요. 아. 저게 나중에는 전적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게 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저 인테그랄이. 그래서 S자 늘어 쓰는 거.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SN이 뭐였어요? 네. 수열의 합이었잖아 저게. 저기 원래 수영 모르는데. 수원 안 배웠나 아직? 아니. 배우고 있나?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럼 수열의 합은 보통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으로 표기합니다. S, 여기도 S지. 수열에 보면 이것도 있어요. 시그마. 이것도 S거든. 이것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 이것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 다 합을 나타내는 기호. 지금 내가 자, 나중에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를 미분을 하시면 3x 제곱이 됩니까? x 상승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x 상승만 미분하면 3x 제곱 됩니까? 또 있지 않아? 뒤에 뭐 뭐가 붙은 거? 상수함 붙은 거. 1부터도 되고 2부터도 되고 1000부터도 되고 10,000부터도 되고 15부터도 되고 어쨌든 뒤쪽에 상수가 붙으면 미분하시면 3x 제곱이 되죠.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뒤쪽에 뭐가 붙냐면 적분 상수 C가 붙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저 아이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미분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수 값들을 다 대변해 줘요. 아이는. 쟤는 미분하시면 없어지겠죠. 숫자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건 이 아이를 이렇게 적는 거 하고 이렇게 적는 거 하고 뭐라고 적었지? T라고 적었네. 이렇게 적는 거는 얘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적분하시면 얘는 X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얘는 Y에 대한 식이 될 거고 얘는 T에 대한 식이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적분으로 가면 나중에 같은 아이들이 됩니다. 그럼 조금 이따 볼게요. 나중에 정적분은 나중에 여기 뭐 숫자가 딱 박혀요. 여기. 그래서 보통 아까 라지 fx 있죠. 라지 fx는
fx의 원시 함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 얘를 미분하면 뭐 되겠다? 얘가 되겠죠. 뭐라고? fx를 적분하면 원시 함수 라지 fx가 되고 이 아이를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하시면 스몰 fx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 아이의 원시 함수는 항상 라지 fx라고 얘기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마다 항상 얘기를 해줘요. 이 아이의 부정적분을 라지 fx, 이 아이의 원시 함수를 라지 fx라고 하겠다라고 언급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저렇게 쓰기는 하지만 항상 명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시 함수란 얘기는 이게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들이 다 됩니다. 뭐 라지 fx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온다고?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fx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같은 표기겠죠. 라지 fx를 미분한다는 표기가 이 아이도 같은 뜻이에요. 그죠? 이것도 미분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맞아요.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fx를 뭐 하자? 적분합시다. 적분하는 거는 인테그랄 하는 거니까. 그럼 얘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라지 fx가 나와야 되는데 적분을 하면 항상 붙여줘야 되는 거.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뭐를 붙여야 된다? 적분상수 C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면 방금 했던 거 dx분의 d의 인테그랄 3x 제곱 dx를 하면 이제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얘를 적분도 하고 미분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가 여러 개 있을 때 연산을 여러 번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산을 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뭐를 먼저 한다? 적분을 먼저 하겠지, 그지? 적분을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 적분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c 되겠지. 그 아이를 미분하시면 뭐 돼요? 3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이런데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얘를 먼저 뭐 하고? 미분을 하고 얘는 적분을 하는 거야, 그지? 맞아요. 그럼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붙는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하는 거하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하고는 순서가 반대가 되면 두 아이가 다릅니다. 요거 두 개는 다른 아이예요. C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적분법. 우리가 미분법 배웠잖아. 미분법. x의 n승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죠. 이게 딱 뭐부터 합니까? n 내리고가 1번이야, 그지? 그 다음 차수 줄이고가 2번이야, 그지?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이 순서를 반대로 하셔야 되겠지. 줄인 차수를 하나 올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겠다? n으로 내렸으면 역수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수를 하나 올리시고 이 아이를 역수로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얘를 미분하시면 얘가 튀어나옵니다. 미분해보세요. 맞습니까? 얘 미분하면 n 플러스 1 먼저 내려와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차수 하나 줄이니까 x의 n승이 되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다음 함수의 적분법은 이렇게 됩니다. x의 n승 dx 하시면 뭐부터 하고 차수 먼저 하나 올리고 역수 내리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못 까먹으면 안 된다고 항상 적분상수 C 빼먹으면은 두드려 맞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좀 할까요? 뭐라고요?
필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